충북 괴산이 고향인 저는 어릴 적부터 꺽지, 쏘가리, 붕어, 빠가사리, 참마자, 모래무지, 꾸구락지 등등 민물고기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계곡면 매운탕 식당을 운영하셔서 직접 그물로 민물고기를 잡으셨으니까요. 물론 어업허가증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고기를 접해봤는데 아버지가 절대 팔지 않던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팔뚝만한 녀석이라도 잡히면 큰아들 회 떠준다고 몰래 숨겨두셨다가 주시곤 하셨는데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민물의 제왕 쏘가리입니다. 지금도 가끔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하고는 하는데 이 쏘가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생태계 위협종으로 분류되어 사육도, 보관도, 매매도, 반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민물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 가장 비싼 건 황복입니다. 1kg에 20만원가량에 거래되죠. 다만 황복은 바다와 하천을 오가기 때문에 민물고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다 다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니까요. 황복을 제외하면 민물고기 중 가장 비싼 건 단연 쏘가리인데요. 1kg에 10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최고급 식재료로 희귀성과 뛰어난 맛 덕분에 민물고기의 황제로 불리죠. 특히 쏘가리 매운탕은 감히 매기 매운탕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쏘가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고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위협하는 특정 외래 생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쏘가리의 학명은 시니펄카 숄더리인데 일본 정부는 특정 외래 생물 일람을 통해 2018년 2월 1일부터 쏘가리를 특정 외래 생물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외래종이 침입하면 기존의 생태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서식하던 환경과 달라지면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먹이를 찾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기존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흔들어버리죠.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외래종에 의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국에도 골칫덩어리 외래종이 있었습니다. 블루길과 베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국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켰던 이 녀석들은 쏘가리라는 토종 천적을 만나 조용히 생태계 먹이사슬에 편입됐습니다. 쏘가리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민물내 최상위 포식자인데 이 녀석들의 새끼를 잡아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춘천호의 경우 2005년부터 쏘가리 개체수가 늘면서 뱃새 개체수가 30% 정도 줄었다고 하죠. 이 쏘가리가 일본 민물에서 활동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 토종어류의 새끼를 잡아먹을 테니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외래생물법을 제정해 특정 외래생물의 호수나 연못으로의 무단 방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방류했다가는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1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방류만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육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반출해서도 안 됩니다. 즉 고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아예 일본 내에서는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죠. 일본은 어쩌다 국내 토종인 쏘가리가 건너갔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아마도 눈으로 감상하는 미를 중시하는 일본의 특성상 호피무늬를 가진 쏘가리를 관상용으로 들여왔다가 방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쏘가리는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해서는 안 되는 어종입니다.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그 유명한 다산 정야공에 근무지 이탈을 불러왔을 정도니까요. 1797년 5월 3일 당시 승정원 좌부승지였던 36살의 다산은 고등학생이 땡땡이 치듯 몰래 한양문을 나서 생가가 있는 남양주로 떠납니다. 그는 여유당 정서에 그 전말을 고했는데 그는 석류가 처음 꽃을 피우고 보슬비가 깔끔하게 개자 불현듯 초촌에서 고기잡이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부터 형제들과 함께 그물을 쳐 쏘가리, 붕어, 잉어 등등 물고기 50마리를 잡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미나리 등의 채소를 씻고 물고기를 손질한 후 직접 잔가지를 긁어모아 매운탕 끓여 배 터지게 먹고 한바탕 즐거워했죠. 그리고 이왕 땡땡이 친 거 좀 더 즐기겠다면서 형님들을 꼬드겨 2박 3일간 신나게 산나물을 뜯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벼슬하는 자는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도성문을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뵙고 재가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출발했다고 쓰고 있는데 현재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의 좌부승지가 3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분명 엄벌로 다스려야 하지만 정조가 너무나 사랑한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산의 쏘가리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북송시대 최고의 문장가 소동파는 글솜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사랑한 미식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을 향하는 이유를 저서 적벽부에 쓰고 있는데 그는 송강노어의 맛을 못 잊어 그 맛을 찾아가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물고기 맛을 못 잊어 은퇴한다는 뜻인데 이를 두고 다사는 송강노어를 쏘가리로 해석했습니다. 현재는 쏘가리의 유사 수산물인 꺽지가 송강노어라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쏘가리 매니아였던 다사는 이를 쏘가리로 해석해버렸죠. 어차피 생김새가 비슷하고 생선 맛도 비슷하니까요. 그럼 쏘가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쏘가리는 분류학적으로 농어목, 꺽지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민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남해로 이어지는 큰 강의 중상류, 자갈이 깔리고 물이 맑으며 유속이 빠른 곳에서 주로 서식하죠. 옛날부터 충북 단양이 쏘가리 명소로 유명한 것도 이런 서식 환경 덕분인데요. 최근에는 대청호, 충주호, 의암호, 소양호 등 대형 댐 주변에서도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원래 쏘가리가 자리 잡고 있던 하천 중상류는 오염과 남획, 하천 구조물 증가 등으로 개체수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쏘가리는 폭넓은 식성을 지닌 강력한 포식자로 담수 생태계의 먹이사슬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60cm에 이르는 만큼 어린 물고기나 새우 등을 주로 사냥하며 입이 크게 벌어지는 특성 덕분에 웬만한 담수어종은 대부분 포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경쟁자가 폭군 가물치 정도라고 하죠. 쏘가리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등 지느러미 가시를 고추 세우는데 흔히 쏜다는 느낌 때문에 쏘가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가시에 독은 없지만 경험상 한 번 쏘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쏘가리는 그 맛과 희소성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무분별한 남획 탓에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체포 금지 체장이 설정되어 있고 산란철인 5월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잡을 수 없습니다. 쏘가리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설정한 겁니다. 황갈색 바탕에 갈색 반점이 어우러진 고운 빛깔 덕에 옛날에는 쏘가리를 금빛 비늘을 지닌 물고기라 해서 금린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주관하는 대과에서 장원급제한 이들에게 쏘가리가 물고기를 물듯이 벼슬을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쏘가리 그림이 그려진 어해도를 하사하기도 했죠. 조선시대부터 상당히 귀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쏘가리를 요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쏘가리 매운탕일 텐데요. 쏘가리는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살이 단단하면서도 탱글탱글해 매운탕 같은 국물 요리의 제격입니다. 민물 생선회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전문점에서는 신선한 쏘가리를 회로 맛볼 수도 있는데 회로 즐길 경우 쫄깃한 식감과 거의 느껴지지 않는 비린내 덕분에 쏘가리 고유의 감칠맛을 한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참기름, 소금 또는 초고추장과 곁들여 깻잎에 싸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없는 생선이지만 이 맛을 보기 위해 충청도를 찾는 일본인들도 있는데요. 혹시 쏘가리를 드실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쏘가리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중국산이니까요. 국내 자연산 쏘가리는 킬로그램당 15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인 반면 중국산 냉동 쏘가리는 3, 4만원 선, 식당 납품가는 6, 7만원 정도로 훨씬 저렴합니다. 당연히 식당 입장에서는 가격 유혹을 떨칠 수 없다 보니 쏘가리로 유명한 충북 단양에서는 식당 11곳 중 5곳이 중국산을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국내산 쏘가리를 구하기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5월 1일부터는 금어기이므로 이를 피한 6월부터 11월 사이에 국내산 쏘가리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합니다. 이 기간에 드시면 중국산을 피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죠. 참고로 중국산은 생물이 아닌 대부분 냉동이기 때문에 쏘가리회는 100% 국내산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돌아오는 봄에는 소중한 분들과 쏘가리 한 상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